여둘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둘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저희는 어제 아주 큰 미술 행사죠. 프리즈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4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쪽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코엑스에서 벌어지는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행사에 가는 게 선뜻 나서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서울국제도서전은 저희 업계 행사다 보니까 일하러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 코엑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루이나라고 하는 샴페인 브랜드 초대를 받아서 겸사겸사 다녀왔는데 막상 가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에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개막 강연 사회를 맡아서 제가 그게 오랫동안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일이었는데 그걸 딱 끝내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리면서 휴일인 어제 토요일에 조금 쉬고 싶기도 했는데 또 선우 씨 따라 먼 길 나서서 그 프리즈 서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니까 또 아주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네, 국내외 아주 많은 갤러리들이 진출해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열렸고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여러 상업 브랜드들이 부스를 냈는데 오히려 이 브랜드들에서 아티스트를 지원하면서 보여주는 협업의 결과물들이 또 굉장히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또한 재밌게 봤습니다. 톡토로들도 많이 만났어요. 톡토로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프리즈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를 보고 인사도 건네주시고 근데 프리즈가 미술계 행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쟁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톡토로들 너무 멋쟁이에요. 네, 우리한테 인상도 너무 좋고. 인사를 건네준 톡토로들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분쯤 만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 DM이라든가 메일로 어제 뵀는데 인사를 못 드렸어요 라고 알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20분쯤 만난 셈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여둘톡에서도 프리즈를 한번 다뤄볼 수도 있겠다. 또 방문을 해서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실 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와 함께 유닛 활동처럼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또 나대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분이죠. 이현실 이야기장수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증보판도 이야기장수에서 냈고 즐거운 어른도 이야기장수 출판사에서 이현실 대표님이 편집자로 만들어주셨죠. 같이 일하면서 저희도 감탄하고 배우게 되는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어서 어쩌면 그렇게 잘 나대는지 오늘 톡토로들과 함께 이분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이야기장수 출판사의 이현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톡토로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현실 대표님을 저희는 장수님이라고 부르죠. 오늘도 연실 장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실 장수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톡토로 여러분. 저는 18년째 일하고 있는 편집자이고요.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대표입니다. 톡토로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책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형사박미옥, 김이나의 작사법,
그리고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책들을 만들어 왔고요. 요즘 이야기 장수는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 그리고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편해서 잘 나가고 있고 잘 나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자기소개를 부탁했을 뿐인데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온 책의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이 자기소개의 순간까지도 내가 만들어온 책에 홍보하는 타이밍으로 깨알같이 사용하겠다. 이런 정신이 바로 나데라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으세요. 좀 전에 저희가 이 소리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잠시만요 하더니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책이 없으면 사진을 찍지 않는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꺼내셨고 그리고 저는 장수님의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디선가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내가 만든 대표적인 저작들을 명함에 다 넣어두셨더라고요. 그게 계속 일관성이 있죠. 맞아요. 어떤 나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만든 책들도 꼭 함께 소개하리라. 그리고 나는 곧 내가 만들어 온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이분이 편집자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되게 굳건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매번 느껴집니다. 지금이 일요일인데 이번 주 진짜 바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물론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계속 바쁘셨다는 거 저희는 알고 있지만 특히나 이번 주가 바빴던 거는 뭐 때문이죠? 잠시 저희 오늘도 톡가를 안 하고 지금 시작을 해버렸는데 네, 장수님도 톡토로시니까 우리 같이 톡가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사전 협의 안 된 톡갈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잘하실 수 있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14화는 이야기장수 출판사의 이현실 대표님 인터뷰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톡토로 파워. 정말 역대급으로 힘찬 파워로 열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바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 한 주가 정말 저희가 알기에도 특별한 주간이었는데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쁘셨나요? 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를 해서 해외 출판인 교류 사업이 있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14개국의 그 저명한 출판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문학의 어떤 사고 싶은 판권도 알아보고 관심 있는 작가들 알려야 될 작가들을 돌아보는 행사였는데요. 거기에 이야기 장수가 부스를 차려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출판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 장수의 작가님들 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국 편집자님들, 에이전트님들이 이야기 장수 부스에 와서 이 출판사의 영문명에 굉장히 의아해했다. 이런 뒷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번에 부스를 낸 출판사들이 문학동네 창비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은 한글을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영문명을 썼는데 저는 이야기 장수가 너무 길고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이야기 장수의 영문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토리셀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서 저는 몰랐었는데 그 영어권 편집자님들이 제가 이 스토리셀러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리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 스토리셀러가 되게 신기하게 들리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셀러는 뭐 이베이나 플리마켓 이런 데서 쓰는 이름이고 스토리에 셀러를 붙여서 그래갖고 처음에는 출판인들이 다들 스토리텔러로 잘못 부르다가 스토리셀러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신기해하셨습니다. 참 이분이 일관성이 있는 게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 컬러링이 하치와 TJ의 장사하자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쿵짝쿵짝 장사하자 이런 노래가 나오고 스토리셀러라는 출판사 이름 영문명을 쓰고 그리고 이야기 장수라는 출판사 이름도 이야기를 파는 사람인 거잖아요. 참 뭔가 세계관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약간 우리가 그래도 출판계에서 일한다, 책을 만들고 판다라고 하면은 좀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걸 좀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은 없으십니까? 이야기 장수라는 이름이 21세기 적이진 않죠. 처음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혔었어요. 정말 출판이 선배님들도 그렇고 작가님들도 저한테 원고를 주시기로 한 작가님들도 되게 당황하셨거든요. 왜 제 눈 피하세요? 저도 반대했잖아요. 여기 한선우 작가님도 제가 그 메일을 드렸더니 나름 이렇게 오랫동안 패션 에디터로서 힙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야기 장수라니 되게 당황하셨었는데 제가 쌓아 올려온 도회적인 이미지에 먹칠할 생각이냐. 근데 저는 이야기 장수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폼을 잡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묵직하고 뭔가 지금까지 문학 출판사들 이름이 뭐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이런 멋진 이름들이었는데 저는 독자들한테 진짜 가볍고 가뿐하게 그러나 좋은 이야기들을 잘 팔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수라는 이름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장수로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난다. 이상하게 생각이 나서 킹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정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딱 떨어지는 이름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이야기 장수가 이현실이고 이현실이 곧 이야기 장수가 됐죠. 너무 잘 어울리고 그 톡토로 세계관에서는 장군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잖아요. 네. 대단한 어떤 능력을 보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장군님 이렇게 부르는데 장수님은 장수님 이게 딱 너무 잘 맞아요. 사실 이 이름을 김하나 작가님이 처음 불러주셨거든요. 장수님이라는 이름을. 근데 지금은 어디 북콘서트 행사 같은 데 가면은 독자님들도 저를 장수님이라고 부르고 작가님들도 제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장수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도 그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사람한테 장수님이라고 부를 일이 없잖아요. 단 한 번의 어떤 사례가 장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셀러님 이렇게 부르는 느낌으로. 그렇죠. 이번 행사에서 해외 출판인들과 교류하는 이 행사에서 이야기 장수의 여러 작품들이 반응이 참 좋았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판권을 팔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다른 국가의 편집자들을 만났는데요. 근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제가 준비해서 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한국문학번역원 행사가 주로 소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미 좀 알려진 문인들의 책이 팔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자신있게 제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뉴욕타임스에 조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거 딱 제가 출력을 해서 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라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해외 출판인들이 한국의 어떤 가족 구조의 변화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여성 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희 이야기 장수 책 중에서 가녀장의 시대에도 같이 알리면서 이스라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스라 작가님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소개하시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2030 여성 중에 이 작가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해외 출판인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이스라 작가님만큼이나 저희 고양이들도 활약을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해외 출판인분들한테 사실은 오늘 녹음하기 직전에 환송 오찬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딱 펴놓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앞에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김수진 작가님의 일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펼쳐 보이면서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여자의 고양이들이 이들의 성격을 꼭 빼닮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미니북도 들고 가서 제가 좀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고양이들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로 사진들과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로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표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일러스트의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맨 위에 고로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이 사실은 투명 고양이가 된 고로이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또 투명 고양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오늘도 저희 앞으로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일본에 사시는 독자님인데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판을 주문을 했는데 해외로는 미니북은 발송을 할 수 없다고 본책만 받았는데 이 고양이 미니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또 약간 글썽글썽해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미니북이 또 지금 고양이 미니북이 국내 외적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만 드리려고 챙겨갔었는데 다들 더 줄 수 없느냐고 막 이러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장수님을 초대하기까지 제가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자면은 저는 장수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 이전에는 황선호 작가와 김원비 작가님이 함께 주고받은 서신을 묶어서 낸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책에 편집을 해주셨고 저는 그 책의 여러 활동들에 뭐 우쿨렐레 반주자라든가 북토크 진행자라든가 이런 역할로 같이 협업을 몇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많이 놀랐었거든요. 이런 편집자님의 유형도 처음이고 일을 착착착 해나가는 그런 호흡도 너무 좋고 제가 어떤 본받을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연달아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판이랑 또 하나의 문제작이죠. 즐거운 어른 작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한 몇 달간 굉장히 끈끈한 공조체제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책을 지금까지 저도 여러 권을 작업을 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뭔가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 소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큰 조직이 아니라 이야기 장수라고 하는 최근에야 이제 직원을 뽑아서 몇몇 분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 이렇게 잘 나대다니 존경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나대는 분 그리고 잘 나대는 분들이어서 그것이 또 여둘톡의 2024년 모토와도 닿아 있잖아요. 나대라. 그래서 이 나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수님을 초대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장수님과 같이 일을 해보면 참 이분이 기세 좋게 일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모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세 좋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특히 굉장히 매번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본인의 책에 대해서 알릴 때 혹은 그 책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릴 때 본인 스스로가 그 홍보의 채널이 되어서 알리는데 정말 끝없이 사실 모든 것이 뉴스잖아요. 그 뉴스라는 것을 끝없이 알리세요. 근데 저희 주변에만 봐도 스스로 자기가 뭘 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조차도 내가 너무 내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지겨워할 텐데 잘 못하겠어. 뭐 한두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뭐. 라고 입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너의 소식이 매번 알려도 새로워.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걸 하는 친구가 있었지라고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북돋우는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그걸 하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검열 내지는 스스로 내가 좀 적당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나요? 사실 여둘톡의 이 나데라 편은 제가 최애 에피소드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중간중간 고민하게 돼요. 특히나 올해는 이제 이야기 장수가 계열사 법인 설립을 하면서 제가 일기 편집자가 아니고 너가 대표라는 거를 기억해라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었고 제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막 올리면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닌데 위화감을 조성한다. 네, 그리고 대표가 좀 묵직해야지 작은 것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도 늘 열심히 나대지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작아지기도 해요. 근데 올해 또 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대라 편이 나와서 그냥 계속 나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대는 만큼 또 나댈 일이 생기는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나대는 선순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책이 1위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올리거든요. 제가 올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는 좋은 작가님도 많이 갖고 있고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했는데 뭐 자랑하려고 올리냐 이러는데 자랑하려고 올리는 것도 맞고요.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 자랑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1위 하는 게 단 한 번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저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래요. 그리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독자님들께 제가 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리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그 채널을 보고 책을 직접 구매해 주시기도 하는데 당신들 덕분에 나는 이렇게 1위를 했고 당신들의 힘으로 계속 이야기 장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좋은 일이 생기고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대는 만큼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저는 요새 제가 나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 한국문학번역원의 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행사를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뭘 대표가 편집자가 거기 판권시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뭐하러 그렇게 나가냐라고 시간을 그렇게 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통은 마케터만 나가거나 저작권 매니저님들이 나가죠. 저도 저작권 관리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하는 부스는 진짜 드물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저작권 매니저들도 너무나 에이전트들도 너무나 잘 소개하겠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에너지와 이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도 그 출판인들한테 눈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만들어왔고 독자들이 어떤 반응이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감탄하고 그들이 발견하게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행사 마치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너 바쁘다 하면서 왜 그렇게 나가냐라는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언제나.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언제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대면 더 나댈 일이 생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작년에 선우 씨와 저와 저의 엄마 이옥선 작가와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빅토리노트 북토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행사 장소에 이현실 장수님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곳이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막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저희에게 그걸 막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 토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즐거운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걸 딱 기억을 해놓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소리째에서 최다죽 북토크도 준비하고 여기서 모여서 회포를 풀 때도 있었고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옥선 작가의 에세이가 참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즐거운 어른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기획회의가 돼버렸잖아요. 맞았죠. 근데 그것은 이현실 장수님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강연회에 오셨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저께도 제가 서울국제작가축제에 개막식 강연 진행을 맡았는데 거기도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저의 인생샷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그 서울국제작가축제 제가 가서 그 자리에 제가 만났던 그리고 오늘까지 만난 해외 출판인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전 옆에 쿡쿡 찌르면서 저분이 내 작가님이야. 오늘도 봤니? 어제 그분 봤니? 그분이 이 책 작가님이야. 라고 하니까 모두들 너무 인상적이었고 다 기억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약간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착각이 깨지네. 나는 장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행사에 다 와서 있어주는 게 작가들에게 힘을 주려고 응원을 하려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팔아야지. 잘난 척하는 봤니? 우리 작가님이야, 내 작가님이야. 약간 이거는 좀 자기가 좀 떨치려고 오는 것도 있다. 선우 씨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였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에디터로 잡지사를 다닐 때 그 회장님이 신년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주 생각했었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을 직접 많이 만드는 분이 장수님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에 그 꼭지에 그렇게도 썼어요. 사실 회장님은 너무 그냥 복을 받고 이미 태어난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복이 필요한 사람은 아닐 거고 평범한 우리들이야말로 되게 많은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평범한 일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저 사람이랑은 뭘 해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평범한 우리들이 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글에 썼었는데 정말 그 꼭지를 사람으로 빚어놓으면 이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묻거든요. 되게 좋은 작가님들이랑 책을 내고 제가 반복해서 작업하는 작가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안 놓치고 그렇게 계속 좋은 작가들하고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건 되게 비밀인데 사실 편집자들이 북콘서트나 어떤 행사를 본인들 출판사에서 주최한 것만 주로 이제 가게 돼요. 물론 시간도 없고 뭐 어떤 제약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책 나오고 나서 행사들이 있으면은 거의 다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선우 작가님이 작가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도 물론 조금인데 사실 더 큰 이유는 그렇게 같이 다니고 이번 책에 감동이 있는 자리에 계속 같이 가면서 다음 책 얘기를 하고 작가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오가는 과정에서 더 얘기를 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그러다 보면 다음 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작가님들께 역시 힘을 드리려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제 와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또 부지런히 작가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고급 노하우네요. 제가 최선을 죽는다 때 같이 활동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바빴어요. 이런저런 북토크가 지역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주말마다 막 여기 같이 가고 저기 같이 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정말 안 오셔도 된다. 저나 혼비 씨나 다 성인들이다. 우리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잘 다닐 수 있다. 길 안 잃어버린다. 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행사에 오셨어요. 근데 한번 그때 뭔가 다른 일이랑 겹쳤나? 그래서 김해에서 하는 북토크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가님 뭐 케어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걸 놓치는 사람처럼 내가 가서 이거를 또 들으면 또 재밌을 텐데 못 가다니 너무 아깝다. 약간 정말 덕질하는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이것도 고도의 응원인가? 고도로 이용했나 나를? 다시 또 복귀를 해보면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곳 소리째에서 어떤 행사 뒤풀이였는지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즐거운 어른을 시도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부산으로 쳐들어갔죠.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장수님한테 고마운 마음도 크고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뭉쳐서 또 우리 호쾌한 이옥선 씨와 함께 일을 만들면 굉장히 큰 게 만들어지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즐거운 어른과 76세 할머니의 글이 붙었을 때 이게 다른 곳이 아닌 이야기 장수라고 하는 출판사와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기 장수가 2022년에 출범을 했죠. 네. 원래 문학동네의 임프린트로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직원도 뽑으셨는데 이야기 장수 책들의 어떤 겹치는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시대를 바꿔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해외 출판인 분들께도 나는 새로운 삶의 형태와 가족 구조와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여성 작가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좀 다른 길을 가는 여성 작가님들. 그런데 그것을 뭔가 자기개발적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좌충우돌 끝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책들을 펴내고 싶어요. 그런 여성 작가들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있지만 좋은 남성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죠. 네. 이야기 장수에.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문제적인 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즐거운 어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5쇄를 찍었죠. 출간 2주 만에. 열흘 만에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흘이나 덧붙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흘 만에 5쇄를 찍었고 참 놀라워요. 저희도 이 책이 잘 될 줄은 알았고 이 책을 너무나 읽고 싶은 1번 독자로서 이옥선 작가님을 같이 설득해서 책을 내게끔 힘을 쏟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상보다 더 너무 잘 돼서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편집자로서는 어떠신가요? 이번 주는 정말 약간 혼비백산했고요. 왜냐하면 중세를 찍고서 숨 들렸네 라고 하면 책이 또 싹 빠져나가가지고 그리고 서점들의 문의도 많이 받아서 책 물량이 달려가지고 인쇄기도 빨리빨리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러느라고 되게 바빴는데요. 저희한테도 늦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늦게 받아보신 톡토로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옥선 작가님의 책은 저희 만들 때부터 제가 첫 꼭지가 너무 고민돼서 사실 일찌감치 내부에 공유를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다라고 발칵 뒤집혔던 책이에요. 주변 편집자들, 마케터들 네네. 사이에.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70대 어른이 이렇게 문장이 날렵하고 이런 말과 이야기를 쓰느냐라고 해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새 좋은 이야기들이 늘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원고가 좋을수록 저는 더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 안 되는 건 편집자 탓, 출판사 탓이 되거든요. 정말 모두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특히나 또 이옥선 작가님 책은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데 제가 되게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예술에서 음악이나 뭔가 소설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는 자기 삶을 살짝 속이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지 않아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르가 있는데 저는 제가 에세이를 좋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궁극에 좋은 에세이를 써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옥선 작가님이 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76년 동안 자기 삶에서 책에도 나오듯이 일상을 아주 잘 돌보고 스스로 생각을 찬찬히 쌓아 나가면서 좋은 삶을 살아온 흔적들이 이 한 권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좋은 이야기가 되고 좋은 이야기는 독자님들이 이렇게 바로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요새 이 즐거운 어른 검색하는 게 저의 이제 낙이 되었는데
보면 다들 리뷰들도 책만큼이나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즐거운 어른을 통해서 자기만의 얘기를 또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고 감동적이고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장수님은 에세이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저희도 에세이 작가지만 사실 갈수록 에세이가 안 팔리기도 하고 자기 삶을 재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슬럼프에 빠지거나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되게 작아지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에세이 만드는 법을 쓰신 또 저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에세이라는 어떤 분야, 장르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 이번 화의 부교재로는 이현실 장수님의 에세이 만드는 법,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죠. 그 책도 정말 재미있는 또 한편의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하나 작가님이 책이라고 돼서 대작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렇죠. 작품입니다. 대작입니다. 책 크기는 자그마하지만 네, 제 마음속 대작으로 네. 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하자면 좋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좋은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엄마를 좋아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좋은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일상을 그렇게 잘 돌보지는 않으셨어요. 대충 돌보셨어요. 대충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엄마가 일상을 대충 돌본 것도 참 좋거든요. 일상을 너무 잘 돌보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그 마인드가 저한테 또 물려준 것도 커서 즐거운 어른이 되는데 그런 마인드도 작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이옥선 작가님을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뭐 인터뷰를 하자, 방송에 출연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옥선 작가님이 또 대충 잘 사셔야 하는 그 철학이 너무 중요한 분이다 보니까 편집자가 요청하는 모든 활동에 응하지 않고 또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상처받진 않으셨나요? 상처받지는 않았고 어휘가 역시 화끈하시다.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그 카톡을 봤는데 장수님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은 잘 들어두세요.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냐고 제가 그랬죠. 나는 여든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되게 많은 요청들이 오고 있고 뭐 TV 출연 요청도 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옥선 작가님은 글 안에서만 정말 지구 한기퉁이에서 덤덤하고 조용히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책과 이제 저로 인해서 지금 되게 시끌벅적해진 것인데 필요한 것들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휴스의 길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다 설득드리고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옥선 작가님은 이제 계속 글을 쓰실 거거든요. 지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거 듣는 거 아시죠? 톡토로신 거 아시죠? 그렇게 되게끔 만들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첫 책이 너무너무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요청이 오지만 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너무 질려버리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재밌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일상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옥선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도 마찬가지세요. 저한테도 제가 뭘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장수님이 이게 다 아니셔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옥선 선생님이 뭐 조사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신 게 있는데 책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집자로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고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건 정말 편집자로서 뼈아픈 실수고 그런데 다행히도 책이 중세를 너무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 수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옥선 선생님이 뭐 뼈가 아플 시기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틀렸다고 네. 뭐 그렇게 뼈까지 아플 거 있느냐. 저는 뭔가를 언제나 절박하게 살아가고 뭐를 지금 안 하면 큰일 나고 근데 이옥선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일할 때도 길게 보고 우리 스스로가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걸 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옥선 작가님도 혼을 낸다고 하셨지만 저도 장수님 보면은 혼낼 구석이 아주 속속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복가치스트이시기 그러니까 때문이죠. 이분이 이제 톡토로십에서 나데라 정신은 굉장히 높아. 점수가 아주 하늘을 찔러. 근데 볶아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 깎아 먹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이렇게까지 볶아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항상 저희는 좀 약간 워워시키지만 진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볶아치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바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계속 있게 마련이고 늘 야근을 하고 늘 주말 근무를 할 수는 없는데 스스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좀 여유를 줄 건지 여기서 좀 공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선우 작가님을 포함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저의 휴식권을 얻는 것도 이야기 장수의 큰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에헤이. 아니 쉬는 건 생각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원하니까 몸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녹음을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선우 작가님이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녹음을 해서 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노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놀러 왔어요 여기? 놀러 왔어요 사실은. 또 킹받네. 그리고 되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 워라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워라밸을 저한테 지키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 네. 근데 저는 워크와 라이프가 진짜 이렇게 딱 분리가 이렇게 진짜 무자르듯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그러면은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 안 하면 그게 워라밸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도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만들어야 될 좋은 책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몰려오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을 보고 그거는 제가 만들 수 있을 때 제가 만들고 싶고, 나중에는 저는 무수한 명작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전 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야기 장수의 수익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놀러 가서도 또 누구를 만나서 잡당 모의를 해서. 그치. 사인 받고 있겠지. 저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이 많은데, 근데 혼자서 그냥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뭔가 딴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해서 기쁨을 얻을 때 그 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쾌감이 되게 휴식과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일은 일이고 휴식은 휴식이지. 돈이 발장을 끼고 지금 저를 노려보듯이 보고 있어서. 아니 아직 어린가 봐.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면 얼마나 그 쾌감이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구나. 일을 하다가 지칠 때는 어떤 때인지도 궁금해요. 아,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아주 많이 지쳤던 기억이 있다면? 사실 일은 저를 잘 안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한테 다칠 때가 이제 확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그것도 물론 일과 연관된 사람들이 저를 가장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럴 때는 저는 또 외서를 잡고 일을 하거든요. 외서? 네, 외서는 사람을 안 만나도 되니까요. 네. 그거는 원고 활자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또 되게 이렇게 복구가 되고, 저는 제 일이 좋은 게,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그냥, 이거 뭐, 속 시원하게 괜찮게 만들었네 라고 하면서 책을 마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냥 슬슬 제작 과정이 넘어가면 뭔가 사람이 힘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좋으면 늘 뭔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금방 회복하는 거는, 책은 이 프로젝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니까 이게
지칠 겨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오고 또 오고 저는 계속 호기심 속에 그거를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지칠 때는 외서를 본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책을 읽고 막 추천사를 써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는 게 너무 밀려 있을 때는 활자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피로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장수님은 활자를 보고 책을 다루는 것 자체는 계속 끊임없이 좋으신가 봐요. 사실은 가장 좋을 때는 밤에 원고랑 저랑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 거의 완벽한 해방감과 휴식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좋은 원고일 때는 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근데 원고랑 나랑 둘이 있어. 근데 원고가 별로야. 고칠 때 너무 많아. 이러면? 그러면은 더 빨리 교정 봐요.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빨리 다음 세계로 또 간다. 빨리 책을 내고서 다른 좋은 원고를 찾아야 돼요. 근데 교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엄마 책이니까 이 교정을 보는 과정을 제가 봤단 말이죠. 즐거운 어른을. 책을 만들 때는 교정지가 편집자 편에서 작가 편으로, 작가 편에서 편집자 편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교정지를 제가 보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의 원고가 문장 자체가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이야기하듯이 툭툭 던지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고 개성도 되게 강한데 그것을 교정을 꼼꼼히 보면서도 이 저자의 매력이 하나도 깎이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교정을 보는 와중에 모든 것에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지요? 너무 친절하게 다 안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교정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교정지는 작가한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일종의 편지여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그래갖고 저는 저자가 보는 교정지에는 그 빨간색 펜으로 교정을 보지 않아요. 저희는 빨간 펜 선생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번에 사실 즐거운 어른도 긴 문장의 어미를 좀 나눠주고 이런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읽어도 되는 거를 왜 문장을 나누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쭉 써놓고 작가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궁금해하거나 이상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가 교정을 보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 교정지를 받고 작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받은 적 있어요. 네, 크게 받은 적 있어요. 함부로 고쳐진 원고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 후배 편집자들한테도 자다가 깨워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작가님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면 옆에 설명을 꼭 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편집자는 교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문학동네 편집국장님이신 이연자 선배님이 하신 말씀인데 작가는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교정을 보면서 막 우리 투덜투덜대고 뭐 이거를 이렇게 썼어라고 하면서 교정 보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라. 작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탄생하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정을 볼 때 이 새로운 세계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습관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막 파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서도 약간의 오만한 마음으로 그런 교정지를 드렸을 때 작가님들이 떠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들을 이해할 것 같아서 교정진은 언제나 되게 신중하게 편지 쓰듯이 사랑 편지 쓰듯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글 쓰면서 우리가 정말 무수한 선택을 하잖아요. 단어를 이 자리에 무슨 단어를 쓸지, 그리고 어미를 어떻게 처리할지, 접속사를 뭐를 넣을지. 근데 그 무수한 선택의 과정에 우리가 다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내 느낌적으로 이게 더 어울리고 이게 더 리드미컬하고 이게 더 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쌓아 올리면서 글을 엮어가는데, 그걸 하나 고칠 때 굉장히 선명하게 이거는 이런 이유로 요걸 제시 드려 봅니다. 하지만 원래의 것이 더 좋으시다면 그렇게 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책 한 권에 대해서 정말 수십 군데에 그렇게 설명을 달아서 교정을 주신 거를 보고 굉장히 저의 글쓰기 습관 같은 것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같이 그렇게 교정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본 게. 그러면서 싫어요. 이건 원래대로 갈래요. 그렇게 할 때 쾌감도 있었고 이거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따를게요. 라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작가들은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울렁였어요, 방금 저는. 잘 울렁이잖아. 네, 잘 울렁이고 잘 눈물을 흘리는 INFP 김하나 작가의 반응이었고, 저는 장수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참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또 MBTI가 겹치기도 하고 제가 또 약간 도망 다니면서 나랑은 달라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 증보판을 만들면서 장수님도 유독 이제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이입을 했다, 많이 공감을 느꼈다 이렇게 동일 씨의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될 일인가요? 아니,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웃긴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너무 많이 웃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파괴지왕이에요, 혹시? 어떤 부분이, 김하나 작가님이 이제 처음 황선우 작가님의 집에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갔는데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눈이 왔던가라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이게 눈처럼 이렇게 쌓여있던 거죠. 내다버릴 시간이 없지.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쓰레기 봉투 맞아요. 언제 내다버려. 맞아요. 저도 묶어 놓는 거죠. 그냥 일단 그러니까. 묶어서 내놓는 거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장면에서 되게 울었는데, 이 장면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 ENTP 중에서 많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장면이냐면, 또 태팔대첩 이후에 황선우 작가님이 이제 퇴근하셔서 옷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버릴 걸 정리하고 이렇게 눈이 부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주로 쓰레기 봉투랑 같이 다녀. 반려 쓰레기 봉투. 저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 어쩌지 못하는 나. 이렇게 살림을 어쩌지 못하는 나이고, 그리고 되게 근데 김하나 작가님이 약간 마음이 아팠지만 따로 말을 걸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진 않았다. 맞아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정리를 알지. 얼마 전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집에 있는 책이 쓰러져가지고 거기도 약간 자연재해급의 어떤. 아니, 톡토로 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현실 장수님이 또 너무 바쁘게 여러 권의 책을 만들다 보니까 집에 본인이 또 편집자의 집에 얼마나 책이 많겠어요. 정리되지 않은 책들이 막 탑처럼 쌓여 있다가 그걸 잘못 건드려서 쫙 쏟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수습할 시간이 없어서 약간 발 디딜 때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출근을 하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올리면서 저를 태그를 했어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만드는 중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황선우 작가님 생각이 났다. 그래서 저를 태그했으니까 저는 이제 제 스토리에 퍼왔죠. 근데 제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저의 상황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야. 지금 나를 태그해서 나는 퍼오긴 했지만 굉장히 웃으면서 뭐야 엉망진창이잖아 이러면서 웃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내 상황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이제 너무 다 알아버리고 전 국민이 저의 정리 안 되는 거를 알잖아요. 제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게 나한테 생길 법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열받으면서 나는 선을 긋고 싶은 거지.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건 이 현실이다. 나는 그 사진이 다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아니, 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 이제 이번 개정 증포판에 새로운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전 또, 김하나 작가님이 정리해 주시기 전과 후에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있거든요. 저의 이제 옷장 서랍을, 네. 옷 서랍에 옷을 개켜주는 걸로 이제 선물을 한 그 퍼포먼스가 소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받아서 이제 열어보는데, 그 전에 사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정리 전이지? 왜냐하면 상자에 모두가 다 옷이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정리 전이지? 라고 했다가 이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각 맞춰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옷이 세워져 있는 거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옷이 세워질 수도 있구나. 네, 저는 옷이 보통 삐져나와 있을 때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랍에 일단 다 들어가 있으면 네. 정리가 된 거 아닌가? 네. 이번에 새롭게 많은 사진들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아주 바쁠 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 증보판과 즐거운 어른의 출간 시기를 이제 또 맞추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작업을 했었는데 새로운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새롭게 또 캡션을 쓰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둘 다. 캡션이라 하면 사진 설명. 그랬는데 보내주신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미 캡션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잘.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서 넘겨주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진 캡션도 당연히 이제 달아서 보내드리고 다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바꾸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편집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목을 달아야 된다. 글의 소제목을 달아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후배 편집자들이 제목 달아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 너가 생각하는 좋은 제목안들을 몇 개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보내드리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라. 이미 작가님들은 원고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계속 우리는 그냥 이거 더 해주세요. 더 이래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사진 설명을 사실 작가의 일을 덜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편집자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글 쓴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해서 더 책 자체를 잘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캡션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어떤 사례로서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고양이들 사진이 굉장히 미니북 말고도 본 책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들이. 근데 고양이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진이 많이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고양이들끼리 2마리씩 같이 있는 사진들을 한 페이지에 적절하게 골라서 쓰시면서 고양이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 너무 절묘한 거야. 근데 저희는 계속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없는 부분을 편집자님이 거리를 두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고로와 영배가 나란히 아래 위로 똑같은 포즈로 있는 사진을 쓰면서 고로와 영배는 사이가 좋다. 그리고 하쿠랑 고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진 옆에 하쿠와 고로는 서먹한 사이다. 그리고 고로랑 티거랑 서로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약간 도사리고 있는 장면에 고로와 티거는 앙숙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제일 웃겨. 영배와 하쿠는 그저 그런 사이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원고인데도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도 이걸 보면서 너무 유쾌해지는 거예요. 이번 책에 사진을 받고 나서 고양이 사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장 한 장 보면서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게 고양이 미니북인데요. 고를 수가 없으니 책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특히 귀여운 사진들이 많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티거 사진인데요. 티거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인데 뱃살이 너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저는, 고양이가 사각형일 수가 있구나. 몸통이 사각형이 이렇게 새싹처럼 발이 도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꼭 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 밖에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티거는 저희 집에서 가장 입이 짧고 가장 소식하는 아이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번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 증보판은 이전 판에 비해서 새로운 사진들이 정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진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은 또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첫 버전이 나온 이후로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새롭게 쓴 꼭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여둘톡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된 사진과 글들이 진짜 명작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그 해외 출판인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리고 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다들 이제 고양이 얘기 듣고 태팔대첩 얘기 듣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들에 그 톡토로 투게더 콘서트 하는 사진이 있고 뉴욕타임스를 동시에 펼치면서 이걸 봐라. 지금 보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톡토로들이 함께 만들어온 어떤 역사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이 두 여자가 함께 살면서 이루어낸 것들에 대한 가슴 벅찬 얘기들로 끝나서 저는 이 추가된 글들을 이미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스토리셀러셔. 셀링 되네요. 장수님이 저랑 참 닮은 꼴이어서 제가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이 서랍에 들어있으면 제자리지 뭐가 정리가 안 됐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참 뭐랄까 내 동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요리라도 하잖아요. 장수님은 요리를 하지 않는 황선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누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8살을 읽으면서 이제 뭐 누군가와 같이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미래의 어떤 이현실의 동거인 후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같이 살면 이런 건 잘할 수 있다. 네. 제가 선우 작가님께 저도 인프 계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단호하게 아니다 그러지 마라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은 무슨 죄냐. 그리고 최근까지도 강력하게 그런 희망을 어필을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은 집을 같이 쓰지 말고 가까이 이렇게 층을 다르게 쓴달지 집은 다르게 쓰고 가까이서 살기만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동거의 희망을 강력하게 품고 있고요. 저는 선우 작가님의 한 3배, 5배 강도로 더 어지르고 요리도 못하지만 저는 되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런 거 소용없어. 왜 이렇게 비교 우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가 그 손에 잡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걸 내놔야지. 이거 완전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 아니야. 제가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투표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티적인 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싶고요. 선우 작가님하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럼 눈에 보이는 장점 어필을 하나 할 수 있는 건, 저는 집에 잘 없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장점이야. 이거 장점이지. 내내 작가들 행사나 이런 데 다니고 네. 사무실 그러네. 나가서 끝까지 막 교정 보고 네. 있고 하느라고 집에 잘 없다. 네. 굉장히 큰 어필 포인트인데요. 그러네요.
같이 살 사람한테 집에 없다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저는 잠만 잘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귀엽거든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시잖아요. 근데 돈도 벌어오고 말도 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기르신다는 생각으로 저를 입양해 주실 인프계열 사람들을 찾습니다. 눈물겨운 호소. 저희 동생 연실이 잘 봐주세요. 그리고 선우 씨가 요리 잘하는 거는 우리 같이 살기로 하고 난 뒤에야 알았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게 나의 인격적 성숙함 아닐까? 근데, 지금 저 얼굴에 경멸. 놀고 있네라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었죠. 선우 씨랑 같이 살면은 진짜 재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틀리지 않아서, 오늘도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거인을 구할 때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진짜 계속 재미있겠다. 어떤 형태의 재미든 간에 그런 거를 추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꿈과 희망을 주겠다. 이런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웃겨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꿔주면 좋겠네요. 엄청 동거 선배 나셨다. 저 또 장수님한테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출판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현실 장수님 하면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는 이 되게 특이한 안경. 오늘은 이 마른 목골의 안경을 쓰고 왔고 팔각형 안경도 있잖아요. 네. 이 각지고 특이한 안경과 함께 왜 여행 가방을 저 사람은 맨날 갖고 다니는가. 항상 이렇게 굴러다니는 트렁크? 작은 여행 가방 같은 거를 늘 돌돌돌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어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늘 갖고 다니는 가방이더라고요. 그 가방에 뭘 그렇게 넣어 다니길래 그렇게까지 큰 가방이 필요한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가방을 저는 이름도 붙여줬는데요. 돌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돌돌이는 너무 직관적인 이름 아닌가요? 이름은 직관적이어야 돼. 이야기 장수처럼. 저희 돌돌이는 또 기능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이렇게 백팩으로 변신해서 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근 다닐 때 왜냐하면 저는 짐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이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노트북이 담겨 있고 최근에 만든 책을 언제나 들고 다녀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사진 찍을 때 갑자기 가방에서 책 꺼내신 것처럼요. 갑자기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나 할 때 반드시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 만든 책은 항상 갖고 다닌다? 네. 그리고 제가 읽을 책이 또 한 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을 때 제가 독자로서는 인내심이 별로 없는 독자라서 재미가 없으면 금방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없을 시 잡을 다른 책이 또 한 권 필요해요. 던지고 그 손을 채워줄 다른 책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이 항상 서너 권씩은 있고 노트북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잡다한 살림 같은 것들이 항상 많아서 이렇게 어깨에 매니까 자꾸 어깨가 이렇게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는 가방을 사용하는 거죠. 그 부분도 나랑 비슷하게 맥시멀리스트예요. 그쵸? 저희도 어디 가서 사진 찍히면은 그거를 보시는 톡토로 분들이 역시 선우 작가님은 보부상이고 하나 작가님은 손가방 정말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고 그마저도 되게 귀찮아해서 저의 커다란 가방에 모든 걸 다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자리에서 선우 작가님이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좀 보자 이래가지고 꺼내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 했잖아요. 가방도 큰데 지갑도 크더라고요. 지갑이 벽돌인 줄 알았어요. 지갑 정리해줬잖아요. 그래서 온갖 사람의 명함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선우 작가님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러셔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선우 씨는 보통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격을 주는 사람.
그러고 나서 근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안 버렸어요. 이런 기분이야, 날 보면? 저희가 오늘 이현실 장수님을 저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초대한 것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은 톡토로 중에서도 잘 나대는 톡토로다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나댐 선배로서 우리 톡토로들에게도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댐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불러오지만 사실 앞에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뒤에서는 사실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인터뷰 같은 거 한번 하면 편집자가 왜 저렇게 자꾸 인터뷰를 하고 작가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좋은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나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편집자는 작가의 그림자여야 되고 작가의 말에 이름이 예를 들면 들어가도 편집부로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선배들한테? 네, 어느 편집자에게 고맙다라고 해도 언제 이 회사를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편집부로 바꿔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후배가 선배님이 팀장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편집자들이 항상 뒤에 숨고 그런 게 아니고 작가들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팀장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모습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또 나댈 수 있는 데는 더 나댔거든요. 항상 저도 나대고 나면은 되게 안 좋은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만 나댈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목소리들이 되게 크고 많게 들리지만 더 힘이 센 거는 언제나 되게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대는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기 이거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나쁜 목소리들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앞으로 더 나대주셨으면 하는 작가님들한테 그런데 안 좋은 목소리들도 많이 듣는 작가님들한테 늘 들려드리는 책구절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많이 나대주셨으면 하는 톡토로 분들께도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기도 하고요. 너의 재능이 새로운 것이라면 너는 몇 안 되는 지지자와 수많은 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 지지자들이 승리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너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거든. 하지만 적들은 네가 왜 자신들의 마음에 거슬리는지 알지 못해. 그들은 지속적인 정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자, 이제 생각해봐. 너의 재능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와, 너무 좋다. 어디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안느 델베라는 작가의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정말 맞네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 선명하게 안다면 진짜 싫어해서 투덜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감정을 풀 대상이 필요할 뿐이고 그건 늘 바뀌게 마련이죠. 저희의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라는 모토에도 굉장히 크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까 작가는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장수님의 편집자 선배님께서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0에서 1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잘 나대서 그 1을 10으로 만들고 100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장수님이다. 맞습니다. 진짜. 깊은 감동. 아까는 자기보다 청소 못한다고 엄청 까더니. 나 애정이 없는 사람은 까지도 않아. 무관심할 뿐이야. 저를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주셨다가 다시 100으로 그럼 제자리잖아. 101이라도 만들어야지. 진짜 가차없다. 진짜 가차없는 사람이야. 말은 똑바로 해주세요. 저희가
즐거운 어른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어서 너무 기쁜데요. 처음에는 이옥선 작가를 많이 알려야겠다. 우리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도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즐거운 어른을 같이 잘 띄워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이옥선 작가한테 묻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에너지 같은 게 이 책 작업을 하고 또 책이 반응을 얻으면서 저희도 계속 거기에 함께 실려있는 느낌이라서 요즘 너무 신나는 날들입니다. 네. 하나 씨가 즐거운 어른 추천사에 그렇게 썼잖아요. 까칠한 할머니는 해방시킨다. 근데 이현실 장수님도 18년차 편집자로 이제 후배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어찌 보면 묵묵하게 일하는 조용한 선배들이 또 보여주는 어떤 상이 있다면 이렇게 잘 나대는 선배들이 후배들의 활동 영역을 또 넓혀주는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또 즐겁게 나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13화는 레드벨벳 10년을 꽉 채운 걸그룹의 실험과 성장 편이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레드벨벳을 좋아해오신 분들도 그리고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회차로 명곡들을 많이 알게 됐다 하면서 아주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미주님의 댓글입니다. 킬링보이스에서 나온 레드벨벳 노래를 차에서 운전 중에 들었는데 내 차 스피커가 이렇게 좋았어? 싶었어요. 화음이며 음정, 음색이 조화롭고 신나더라고요. 레드벨벳 노래 어느 것부터 들어야 하나 찾고 있었는데 작가님들께서 소개해 주신 곡들부터 들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10월님의 댓글입니다. 우리는 예쁜 걸그룹이지만 오작동을 일으키면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 레드벨벳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네요. 지금까지는 레드 계열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오늘 방송 듣고 작가님들 픽 벨벳 계열 노래들도 플리에 추가했습니다. 내는 앨범마다 엄청난 퀄리티의 수록곡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에 무한 공감해요. 두 분의 깨알 노래들도 잘 들었습니다. 크크크 하셨네요. 스포티파이에서 붉은 동백 톡토로님도 널 죽일 수도 있다 라 말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소리에 덩달아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오래 활동하는 걸그룹은 존재만으로도 귀해요. 실력도 하나같이 뛰어나고 노래도 좋은데 아무래도 4, 5세대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어요. 레드벨벳 에피소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이참에 킬링보이스 다시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고래토로님의 댓글인데요. 오늘 에피소드 좋네요. 사실 나이 먹어가면서라기엔 아직 30대지만 제 플레이리스트는 다 옛날 중고등학생 시절에 듣던 것들에 머물러 있어서 뭐랄까 좀 뒤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레드벨벳 노래를 유창하게 따라 부르는 작가님들을 보니 너무 힙해 보이고 쿨해요. 저도 오늘부터 레드벨벳 앨범 정주행 가보렵니다. 랜덤 플레이에서 나올 때 빼고는 제 손으로 레드벨벳 노래를 틀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 설명 덕에 더 호기심을 갖고 들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제 세상이 좀 더 트이네요 하셨습니다. 블루피글렛님께서 우와 레드벨벳 특집이라니 너무 반가워요. 사실 얼마 전에 댓글 소개에서 레드벨벳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컨텐츠를 하나 추천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아쉬워하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팟캐스트 듣자마자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자칭 타칭 SM 덕후로서 레드벨벳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레드벨벳은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5명의 목소리가 쌓여 만들어진 화음이 너무 좋기로 유명한 그룹이죠. 이렇게 멤버들의 화음이 돋보이는 컨텐츠는 바로 레코딩 비하인드라고 생각해요. 레코딩 비하인드는 말 그대로 녹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인데 엔터사 중에서는 SM이 최초로 시작했고 그중 레드벨벳은 레코딩 비하인드 맛집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레코딩 비하인드에서는 디렉터가 제시하는 대로 착착 해내는 멤버들의 엄청난 내공과 실력도 볼 수 있고 멤버들의 화음이 어떻게 겹겹이 쌓이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재밌어요. 비하인드 영상들은 다소 길이가 긴 편이라 혹시 입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팬들이 이 비하인드 영상을 편집하여 원곡의 길이로 만든 영상을 먼저 보기를 추천해요. 원곡에 비해 반주가 덜 들리고 멤버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려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둘톡에서 레드벨벳 특집을 해주셔서 언니들의 추천곡과 영업 포인트들을 들으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레코딩 비하인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좀 신기합니다. 디렉터가 제가 듣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은 딱 그대로 다르게 하지만 더 낮게 이렇게 해내는 이 멤버들의 역량이 순간순간에 잘 드러나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실력 있는 팀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레드벨벳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하실라예 님께서는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언급한 곡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셨다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깨알같이 영상들을 차곡차곡 쌓아주셨더라고요. 네, 하늘바람 별씨 바다님께서는 이번 회차만큼은 꼭 레드벨벳 멤버들에게 톡권하고 싶습니다. 인맥, 언플 이용해서 널리 알려봅시다. 배드보이라는 노래가 레드벨벳 곡인 줄도 몰랐어요. 무한 반복의 늪에 빠졌네요. 그런데 딸 키우는 엄마로서는 걸그룹 영상에 보이는 완벽한 피부, 마른 몸, 시술받은 얼굴이 절대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자주 말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른인 저는 객관화가 되지만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케이팝을 즐기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죠. 경토로님께서 언니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언니들 추천으로 드라이브 할 때마다 레드벨벳 노래를 듣고 있어요. 유튜브로 킬링 보이스 영상도 봤는데 멤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고 익히 알고 있는 웬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멤버들도 노래를 잘 불러 깜짝 놀랐습니다. 레드벨벳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요즘입니다. 킬링 보이스 댓글을 보니까 톡토로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여둘톡 듣고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써주셨던데. 작년 이맘때쯤 여둘톡 14화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 편을 듣고 아주 추진력 있게 월 5만 원 10년짜리 만기 적금을 깨서 중고차 한 대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운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운전은 안 하고 어떻게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와우. 이옥선 씨도 운전을 참 강조하는 분이죠. 그렇죠. 2014년 24살 때 처음 운전을 했었는데 차 끌고 나갈 때마다 여기 콕 저기 콕 자잘하게 사고를 많이 내서 운전은 나와 맞지 않나 보다 하고 3개월 만에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운전대 잡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둘톡 듣고 바로 질러버린 거 있죠. 물론 처음 두세 달은 잘 못하고 긴장을 많이 해서 노래는 들을 엄두도 못 내고 뒷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실수를 할 때면 밤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여둘톡 14화를 다시 들으며 심기일전을 했고 꾸준히 매일 운전 연습을 한 결과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부르며 인근 2시간 거리 정도까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 언니들 덕분이에요. 운전뿐만 아니라 여둘톡 듣고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어려 아직 언니들을 보러 가지는 못했지만 저의 다음 목표는 제 차를 끌고 언니들 보러 가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은 INFJ이지만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톡토로죠. 언니들 많이 애정합니다. 하셨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꼭 차 몰고 와주세요. 사실은 221님께서 이옥선 작가님이랑 김하나 작가님이랑 말투가 진짜 비슷하셔서 깜짝 놀랐고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저랑 저희 엄마도 말투가 비슷한지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쵸?
2층 집 톡토로님이 즐거운 어른에 대한 기사가 부산일보에 실렸다고 팟빵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셨어요. 네. 헤드라인이 나는 남편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고요. 이 기사가 너무 재밌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젊은 여성 작가의 소설이 아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76세의 여성이 쓴 에세이다. 할매 에세이스트의 탄생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 부산은 이런 분들이 곧잘 나오는 신비한 지역이다. 부산 사람의 어떤 지역 부심 같은 게 느껴지네요. 이어지는 부분도 너무 웃겨요. 에라이 이놈의 자식들. 장자크 루소, 톨스토이, 해밍웨이, 버트란드 러셀, 마르크스, 사르트르, 아인슈타인, 조지 오웰, 노엄 촘스키까지 된통 욕을 먹는다. 툭하면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작자들이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 있단다. 삶에는 추석도 각자 집에서 알아서 지내자고 역설한다. 전통이나 가풍은 남의 집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조상 섬긴 것밖에 안 된다는 폭로에 속이 다 후련해진다. 이런 기사인데요. 참 재밌게 책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KA07231님께서 세상에 이렇게나 멋있는 한몬이라니 너무 부러워요. 저희 어머니 할머니도 이렇게 되도록 당장 책을 사서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께 어머니 할머니께 즐거운 어른을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정보를 드리자면 큰 글자 책이라는 형식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작은 글씨의 책들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주 큰 글씨로 넓은 판형으로 만들어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어른도 이 큰 글자 책으로의 제작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마감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조만간 큰 글자 책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르신들 선물용으로는 이 버전도 적합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강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운 작가님들께 라는 제목이고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저는 대구에 사는 강토로입니다. 얼마 전 방송된 이옥선 작가님 편을 듣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지난달 10여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먼 길을 떠나게 되셨어요. 말이 10년이지 제가 본 엄마는 언제나 씩씩하고 당찼고 활기차게 바깥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올해 1월부터 응급실 신세를 몇 번 지기 시작하면서 악화된 병세에 지지난달 그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날들을 보내며 항상 저 현관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에 잠기곤 해요. 새벽에 문득 깨는 날이 많아진 요즘엔 들었던 여둘톡을 또 듣고 들으며 상념들을 떨쳐내고 있어요. 여둘톡은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이유로 좋더군요. 그러던 중 이옥선 작가님 편은 들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날 것만 같아 업로드 된 날엔 바로 듣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는 걸 많이 즐기셨어서 참 반가웠어요. 책 표지의 부황 자국까지도요. 그러던 중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신 유언을 듣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곧 퇴원할 거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언은 피하고만 싶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이 떨어뜨린 운이라도 주워 엄마가 하루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길에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고 다녔거든요. 그런 제게 이옥선 작가님의 유언은 어쩌면 우리 엄마도 저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들게 합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나 빨리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엄마가 고생만 하다 떠난 것 같아 삶이 참 허무하고 야속하게만 느껴졌는데 엄마도 작가님처럼 엄마의 제삿날에 우리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엄마를 추억하며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시겠죠? 다른 글들도 읽어보고 싶어 서둘러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메일을 써요. 이옥선 작가님과 두 작가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랜만에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어요.
늘 언니 같은 두 분께 많이 배우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사랑을 담아 강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남이 떨어뜨린 운이라도 주어 엄마가 하루빨리 회복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길에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고 다니셨다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네요. 그러게요. 이게 기도죠. 행동으로 하는 기도고 이런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고 좋아하셨던 이 강토로님의 어머니는 살아계신 동안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효창공원역에 살고 있는 효토로입니다. 매번 에피소드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글 쓰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덕질 편을 듣고 레드벨벳 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덕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어떤 덕질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에피소드를 듣고서 작가님들에 대한 저희 덕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부끄럽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레드벨벳을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를 왜 좋아하게 되셨는지를 회고를 해주셨어요. 두 분 작가님들의 책은 도서관에서 종종 읽어보았지만 글도 잘 쓰고 재미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끝. 더 이상 찾아보려는 수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거주하는 용산구 예술센터에서 김하나 작가님과 이옥선 작가님의 책 빅토리노트 출간을 기념한 북토크에 참석하게 되면서 김하나 작가님에 대한 덕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하나 작가님을 본 순간 그 멋쁨에 반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며 중저음의 목소리, 빛나는 피부, 그 카리스마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작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옥선 작가님께는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김하나 작가님께는 운명을 믿으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작가님께서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손을 들라고 하셔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덕질하는 티모시 샬라메 배우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운명을 믿는지에 대한 대답이 너무 멋있어서 김하나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수줍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가님은 티모시에 필적하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데 하면서 호쾌하게 답변해 주셨고 작가님의 센스 있는 대답을 듣고 작가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근데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티모시 샬라메의 답변은 뭐였는지 또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팟캐를 알게 되고 모든 에피소드를 듣고 이번에 톡토로 투게더 공개방송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두 분을 실제로 영접하게 되면서 저는 황선우 작가님께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두 번째 줄 중앙에 앉아 있었는데요. 황선우 선생님과 자꾸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 선생님의 카리스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범한 선생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과 다 아이 컨택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에서 떨지 않고 여유롭게 무대를 장악하는 센스뿐 아니라 팟캐를 들으면서 이 티발씨 언니의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제가 T란 얘기죠. 출구 없는 매력은 무엇인가 하며 빠져들게 됩니다. 질질 짜는 저를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따끔한 언니의 조언은 정말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어른?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것은 아니긴 하지만 뭐 약간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저는 자본주의는 굉장히 결점이 많은 체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수능적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덕질에 빠져서 공부는 등한시하고 콘서트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아이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어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H.O.T 광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공부만 한 저보다 그들이 더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제 친구 광녀.
다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만 보고 달릴 때 이탈리아 축구팀을 응원하며 공항에서 노숙하며 그들을 결국 만나버린 제 친구 광녀를 생각해요. 그녀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 미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면이 단단해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 말고도 덕질이 저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멋있는 언니들의 루틴을 보며 저도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언니들 사랑합니다. 계속 덕후들을 위해 멋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친구분들 중에 광인이 많네요. H.O.T 광인이었다. 또 2002년에 공항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탈리아 축구팀을 만나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유,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 덕질의 대상이 저희라서 조금 민망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누군가에게 빠져서 덕질을 미친 듯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 잘 나간다. 이 말씀은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를 좋아할 때, 누군가를 미쳐서 좋아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한 것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아까 이탈리아 축구팀을 응원하며 공항에서 노숙해서 그들을 만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덕질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정보력이 필요해요. 이들이 언제 입국하고 출국하는가 그걸 알아야 하죠. 공항에서 노숙을 한다.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에 동참해서 이걸 뚫고 나가는 추진력. 정신적인 그치. 근성과 추진력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덕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토털 패키지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렇죠. 덕질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시면 그게 본인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명 고양이 톡토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선호하나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투명 고양이 토로입니다. 용기 내어 여둘톡에 사연과 노래를 보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작가님들과 톡토로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을 들고 오랜만에 다시 메일 보냅니다. 저희 여둘톡 56화 그때 사이렌 불의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연 소개 시간에 투명 고양이 노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었고 그거를 나중에 들으신 톡토로 분들께서도 이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가 들어있던 회차가 몇 화냐 이렇게도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톡토로들이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었죠. 실은 작년에 데모 버전으로 들려드렸던 제 노래 투명 고양이를 9월 10일 정오에 발매하게 되었어요. 기왕 내는 거 톡토로 분들께는 꼭 알리고 싶어서 여둘톡의 나댐 정신을 장착해봅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데모 버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정식 음원으로 발매가 되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업 뮤지션으로서의 삶에 조금 지쳐 음악 활동을 쉬고 있던 터라 발매에 대한 욕심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저에게 직업 뮤지션으로서의 음악 활동이라 함은 음악을 만들어 발매하고 앨범과 활동명을 내건 공연을 하고 자체적인 컨텐츠를 끊임없이 제작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활동입니다. 인디 뮤지션이다 보니 대체로 그 활동들은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다른 데서 번 수익으로 지속시켜야 할 때가 다반사였어요. 30대 중반을 넘어서니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하는지 오래 하다 보니 이것 말곤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물론 즐겁기 때문에 긴 시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한 아티스트로서의 곡간을 채울 여유가 없이 제가 소모되고 있으며 제 곡간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제가 속해 있던 팀의 활동이 전부 중단되었고 저는 팀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려놓고 저 자신과 혼자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당분간 그냥 음악 즐겁게만 하고 싶더라고요. 작가님들이 마감의 늪에 빠지시듯 뮤지션도 마감이 이끄는 삶을 살 때가 많은데요. 그런 압박감도 목표도 없이 그냥 취미처럼 순수한 즐거움으로만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저의 곳간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원래 뭐든 취미로 할 때가 제일 좋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제가 생각보다 저 자신에게 많이 지쳐 있었고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목조각을 꾸준히 배우고 있는데요. 취미보다 좀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만큼 나무를 만지는 일이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음미체 중 음만 있던 삶에 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음미를 지속하기 위해 음악과는 무관한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하고 열중의 시간은 늘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어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지 누군가에게는 제가 대책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면서 방구석에서 혼자 기타를 연습하거나 노래를 하고 나무로 사각사각 고양이를 깎는 단순한 이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지금의 저에게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 사이에 여둘톡을 만나게 되고 제 첫째 고양이가 갑작스레 별이 되는 일을 겪고 여둘톡의 투명 고양이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투명 고양이라는 노래를 여둘톡에 공유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작가님들의 목소리와 톡토로님들의 댓글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큰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특히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댓글들을 읽고서 그래, 한번 발매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둘톡에서 받은 위로를 톡토로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시간에 의해 흐려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눈물 버튼이었던 이 노래가 멋진 제 뮤지션 친구들의 도움과 톡토로들에게 힘입어 몇 겹의 따뜻한 편곡을 덧입고 세상에 나오기로 했고 작업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발매 소식 전하려다가 마구마구 길어져 버렸는데 제 노래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저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신 두 작가님들과 톡토로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투명해진 존재들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울지 않을 수 있는 날까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워 투명 고양이 토로 드림. 좋아해요 언니들 하면서 음원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둘톡에서는 조금 미리 듣기 식으로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방송이 업로드되는 오늘 9월 10일 정오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톡토로들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어주시면 또 투명고양이 토로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 여둘톡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요. 저희가 4마리 고양이 중에 1마리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힘들어할 때 사라진 게 아니다. 우리 곁에 투명하게 같이 존재하는 거다. 투명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낫다라고 위로를 건네주신 분이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공유했을 때 거기에서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이걸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고 위로를 받고 또 그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음악을 만드신 분은 세상에 발표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조금 다독이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이번에 나온 미니북을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굿즈인 고양이 미니북을 넘겨보면서도 바로 또 눈물을 흘리게 되었었는데 참 그게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아우트로로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14화는 숨쉬듯 나대는 사람 이현실 장수님 인터뷰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라도 만날 거야 내 사랑 사라진 언제라도 만나